시장에서 평생 두부를 팔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두부 냄새 나서 죽겠어요. 창피하니까 당장 나가세요. 결국 아들은 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고 며느리는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온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탐욕에 눈이 먼 아들과 며느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평생 참아온 어머니의 가장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셔서 큰 힘을 주세요. 새벽 5시 정분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70평생 손에서 놓아본 적 없는 두부 틀을 준비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도연이가 와준다고 했는데 정부는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습니다. 아들이 아내와 함께 시장에 온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며느리 민지를 처음 본 게 벌써 3년 전인데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했었거든요. 시장 한복판 정분의 두부 가게 앞으로 깔끔한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연은 정장 차림이었고 옆에는 화장을 곱게 한 민지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부는 반가운 마음에 앞치마를 털며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연이 왔구나. 민지야, 어서 와. 하지만 민지는 코를 찡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시장 특유의 냄새와 두부 우린 물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여기 냄새가 너무 심해요. 민지가 손수건을 코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 시장이 좀 그렇지. 그래도 우리 두부는 정말 맛있단다. 정부는 방금 만든 따뜻한 두부 한 모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그 말에 도연이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정분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정성껏 만들어온 두부를 알레르기라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나온 도연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말이에요. 도연이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두부 냄새 나는 엄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 순간 정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도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민지는 뒤에서 픽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고 아내도 있잖아요. 도연이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도연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이런 재래시장 장사는 좀. 정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콩을 불리고 정성스럽게 두부를 만들어 온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두부로 너를 키웠는데 정분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젓더니 민지와 함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엄마, 저희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요. 차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정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아들의 차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나 괜찮아?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두부가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냄새였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정부는 혼자서 두부 한 모를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로 이렇게 냉랭해진 게 며느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정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며느리 민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진짜 정체를 아들이 알게 되는 날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도요. 새벽 4시 정부는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제사일이었거든요. 벌써 15년이 흘렀지만 이날만큼은 어김없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도연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정부는 남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정분의 손길은 정갈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나물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묻혔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우려내려 3번 우렸고 고사리는 부드럽게 볶았습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는 이 고사리 무침을 참 좋아했는데 정부는 추억에 잠긴 채 손을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반찬 투정을 하면서도 이 고사리만큼은 늘 깨끗이 먹어치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정분의 움직임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지내온 제사였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어디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혼자 차렸네요. 정분이 영정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도연이가 제사 때마다 와서 절을 올렸는데 결혼한 후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북어국, 두부조림, 그리고 손수 빚은 송편까지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절을 올리며 정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연이가 요즘 어머니한테 좀 차갑긴 하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얻었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요.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던 그 표정, 두부 냄새 때문에 창피하다던 그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니.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제사를 마친 후 정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잘 살고 있겠지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예쁜 아내도 있고 저는 뭘 더 바라겠어요. 정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로 연락이 뜸해진 것도 서운했지만 어제처럼 노골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아들이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자꾸 더 바라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정부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제사 음식을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어서 이웃 상인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부나, 오늘 제사날이구나. 고생 많았겠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정분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매년 하는 일인걸요. 정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외로웠습니다. 제사를 혼자 지내는 것도 아들이 오지 않는 것도 모든 게 쓸쓸했습니다. 도연이는 안 왔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잖아요. 정부는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비록 섭섭하지만 아들의 편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정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은 도연이한테 전화라도 해볼까요? 아버지 제사 지냈다고 안부라도 물어보고. 정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해도 차갑게 대해도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아들에게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오늘 아버지 제사 잘 지냈다. 너무 바쁘지 말고 건강 챙겨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과 민지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와인잔을 돌리며 계산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장에서 시어머니 봤잖아요. 민지가 도연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포크질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왜 뭔가 불편했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는 척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두부 알레르기가 있어요. 심한 건 아니지만 냄새만 맡아도 재채기가 나고 눈물이 나요.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왜 진작 말 안 했어? 시어머니 기분 상할까봐 참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민지는 손수건을 눈가에 대며 연기를 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여보. 민지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면 저 정말 못 살겠어요. 두부 냄새가 옷에 밴 채로 오시잖아요. 도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직접 말하기는 뭐하니까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요. 제가 두부 알레르기라고 해서 당분간 집에 오시지 말라고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직접 시어머니를 몰아내기보다는 남편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보내려는 속셈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상처받을 텐데. 도연이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인데 집에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보, 저도 시어머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민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아파하는 걸 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시어머니 집이 따로 있잖아요. 민지의 말에 도연은 점점 설득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아파하는 것 같으니까요. 알레르기가 그렇게 심해? 네, 정말 심해요. 오늘도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샤워까지 했는데도 계속 재채기가 나더라고요. 민지는 거짓말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사실 두부 알레르기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꾸며낸 핑계였습니다. 그럼 내가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말해볼게.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도 시어머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어요. 민지는 속으로 웃으며 도연의 팔을 감쌌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여보.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냄새 때문에 당신도 창피하잖아요.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 말에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민지 말이 맞았거든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부끄러웠습니다. 맞아. 사실 나도 그게 좀 신경 쓰여. 도연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가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어머니 직업 말하기가 쫄깃하더라. 다들 대기업 임원이나 의사 아버지 이야기 하는데 민지는 도연의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체면도 있고 제 건강도 있고. 민지가 교묘하게 부추겼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냄새 때문에 당신이 회사에서 창피당한다고 하면 알아서 조심하실 거예요. 도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불쌍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 볼게. 도연이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맙네요, 여보. 이해해줘서. 민지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도연에게 키스했습니다. 드디어 성가신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거울 앞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겠네. 민지는 고급 향수를 뿌리며 혼잣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가면 이제 도연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으려는 그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나중에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부는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보낸 문자에 답이 없어서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재료가 들어 있었죠. 도연아, 엄마야. 정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도연이 나타났는데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어제 문자답이 없어서 걱정됐잖아. 김치찌개 끓여주려고 왔어. 정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굳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아? 들어오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거실로 들어선 정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지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이상했지만 아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두부 알레르기가 있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알레르기? 정분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심한 알레르기래요. 두부 냄새만 맡아도 재채기하고 눈물 나고 그런데요. 도연은 어머니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아내 편을 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거든요. 엄마가 오시면 옷에 밴 두부 냄새 때문에 민지가 고생한대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도연의 말에 정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하다니. 도연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이해해 주세요. 아내가 아픈데 어떻게 해요? 도연이 변명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상한 걸 눈치챘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에서는 왜 아무 말 안 했어? 알레르기가 있다면 진작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분의 날카로운 지적에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참았나 봐요. 참았다고? 정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지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비싼 향수병을 들고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알레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요. 민지가 거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리고 있어요. 냄새를 없애려고요. 민지는 정분 앞에서 대놓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마치 정분의 냄새를 지우려는 것처럼 말이죠. 정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더러운 존재 취급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연아? 정분이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엄마가 집에 오면 안 되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받은 눈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거든요. 엄마, 냄새 때문에 제가 회사에서도 창피당해요. 동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연이 마침내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두부 냄새 나서 죽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나온 거였죠. 정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다니. 그래. 정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부끄러웠구나. 정부는 작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치찌개 재료는 그대로 식탁에 놔두고요. 엄마. 도연이 뒤늦게 불렀지만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냄새 나는 엄마 없으니까 마음 편히 살아라.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민지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살겠네요. 민지가 향수를 또 한 번 뿌리며 웃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만의 집이에요. 도연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아내의 기쁜 모습을 보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집 밖으로 나온 정부는 작은 가방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엄마였나? 정부는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온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부는 혼자 사는 집에서 아들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내쫓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며느리의 계책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진짜 힘을 보여줄 때가 곧 올 거라는 것도요. 이틀 후 정부는 시장에서 혼자 두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웃음기도 없었죠. 옆 가게 영희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부나 얼굴이 왜 이래? 뭔 일 있어? 영희는 정분과 30년 넘게 함께 장사를 해온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정분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영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너 몇 년 봤는데 모르겠니? 도연이랑 무슨 일 있었지? 영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정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희야, 나 정말 못난 엄마인가 봐. 정분이 마침내 털어놨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난 이야기, 두부 냄새 때문에 창피하다던 아들의 말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 녀석이 감히? 영희가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놈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엄마였나 봐. 아들 체면 깎아먹는 엄마였나 봐. 정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정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정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대단하긴 뭘. 야, 정분아. 영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진짜 모르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지. 정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영희야, 무슨 말이야? 정분아, 이상무 변호사 알지? 이상무는 정분의 남편과 절친했던 친구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도 가끔 안부를 물어오곤 했죠. 응, 알지. 우리 남편 친구. 그분이 어제 나한테 연락 왔어. 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더라. 영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분아, 이상무 변호사가 하신 말씀 있어. 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이 있다고. 정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 아들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실 때까지는 재산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대. 정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뭔 재산?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부나, 너 정말 모르고 사는구나. 내 남편이 강남 일대 건물 몇 채 갖고 있던 거 모르니? 정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강남역 앞 그 큰 빌딩, 내 남편 이름이야. 그리고 압구정동 상가 건물 2채도.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언제 그런 돈이 있었어? 내 남편이 젊을 때 부동산 투자를 엄청 잘했나 봐. 그런데 너한테는 비밀로 했던 거야. 영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상무 변호사 말로는 내 남편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는 걸 싫어했대. 그래서 평생 그냥 검소하게 살았던 거야. 정부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큰 재산을 갖고 있었다니. 그럼 내가 지금? 응. 넌 지금 강남 일대 건물주야. 매달 임대료만 수십억씩 들어와. 영희의 말에 정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해주는 거야? 내 남편 유언이 있었거든. 아들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모실 줄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했대. 영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확실해졌잖아. 도연이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있어. 정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건물주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럼 이상무 변호사가 언제 만나자고 하시니?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대. 영희가 정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분아,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어. 그날 밤 정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왜 이런 비밀을 감췄어요? 그리고 우리 도연이는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이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정부는 남편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효심으로 어머니를 모시는지 확인하려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아직도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도연과 민지가 중요한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인 김 회장과 대형 투자회사 대표 박 사장이 함께 자리했죠. 도연군, 그래서 강남역 앞 그 빌딩 건물주 설득은 어떻게 되고 있나? 박 사장이 와인잔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나서면 반드시 설득할 수 있습니다. 도연이 가슴을 펴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민지가 뿌듯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우리 도연이는 협상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주가 워낙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김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도연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 건물주가 나이 많은 여자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정에 약하시죠. 도연은 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선물이라도 들고 가서 친근하게 접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요. 박 사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도연 군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줄 생각이야. 아파트 한 채 정도는 문제 없지. 이 말에 도연과 민지의 눈이 번쩍했습니다. 정말요? 민지가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그 건물주를 설득하지 못하면 박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이해하지? 도연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지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기회에 우리도 강남으로 이사 가자. 강남? 응. 아파트도 받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진짜 강남 사람이 되는 거야. 민지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계층이 되는 거지? 맞아. 이제 두부 냄새 나는 사람들이랑은 상종도 안 해도 돼. 도연도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보, 그 건물주가 정말 설득될까? 민지가 약간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나이 든 여자들은 다 비슷해. 좀 친절하게 대하고 선물 좀 주면 금방 넘어가. 도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돈 앞에서는 다들 약해지거든. 조건만 좀 좋게 해주면 될 거야. 다음 날 도연은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나 곧 강남 아파트 받을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비밀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성공하면 대박이야. 도연은 마치 이미 성공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성공한 사람 되는 거네. 당연하지. 앞으로는 격이 다른 삶을 살 거야.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으며 도연은 우쭐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민지가 인터넷으로 강남 아파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때? 압구정동 신축 아파트. 민지는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면 시어머니 연락처도 바꿔야겠어. 아예 연락 못하게. 민지는 정분을 완전히 차단할 생각이었습니다. 강남 사모님이 되는데 시장 두부 장수 시어머니가 뭔 소용이야.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돌아와서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드디어 그 건물주 만나러 간다. 정말? 떨려. 걱정 마. 나한테 맡겨둬. 여자들 다루는 건 내가 잘하잖아. 도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어. 비싼 한정판 화장품이랑 꽃다발.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민지가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진짜 상류층이 되는 거지. 두 사람은 벌써 성공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만나러 가는 그 건물주가 바로 얼마 전 집에서 내쫓은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터였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함께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 인생을 바꿀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어때? 괜찮아 보여? 도연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역시 우리 남편이 최고야. 민지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선물은 다 준비했고 명함도 새로 뽑았어. 도연은 비싼 쇼핑백을 들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박 사장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도연 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지만 박 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 건물이 없으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해. 그 건물주를 설득 못하면 끝이야. 도연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신감을 되찾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조건도 넉넉하게 줘. 시세보다 30% 더 주겠다고 해.
박 사장이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와, 그 정도면 거절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도연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 돈이면 누구나 혹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연군, 박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회사에서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어. 이해하지? 도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일자리까지 잃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은 강남역 앞 대형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협상해야 할 그 건물이었죠. 와, 정말 크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몇십 층이 되는 초고층 빌딩이었거든요. 이런 건물 주인이라니. 대박이겠다. 도연은 속으로 부러워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주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약속 잡고 온 김도연입니다. 도연이 비서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나이 든 건물주니까 친근하게 접근하자. 도연은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그려봤습니다. 할머니 뻘되는 분이니까 손자 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 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도연을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도연은 선물 가방을 단단히 잡고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건물주의 얼굴은 보지 못했죠. 등받이가 높은 회장 의자가 뒤돌아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박 사장님의 의뢰를 받아서 온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도연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건물 매입을 제안하려고 왔습니다. 회장 의자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건물주의 얼굴을 보려고 기다렸죠. 시세보다 30% 더 드릴 생각입니다. 도연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조건이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의자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 의자에 앉아 있는 건 다름 아닌 어머니 정분이었거든요. 정분은 고급 정장을 입고 차갑게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자상한 어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가 왜 여기에? 도연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나? 정분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도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이 건물에? 그래. 내가 이 건물 주인이다. 정분의 말에 도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설득하려던 건물주가 바로 얼마 전에 집에서 내쫓은 어머니였다니.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부는 책상에 팔짱을 끼고 차갑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앉아라. 정분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도연은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죠. 너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정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부 냄새 나서 죽겠다고 했지? 당장 나가라고 했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 변명할 거 있어? 정분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던 두부 냄새 나는 엄마가 바로 이 건물 주인이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어머니, 정말 이 건물뿐이 아니야. 압구정동 상가 건물 2채, 여의도 오피스텔까지 다 내 거야. 정분의 말에 도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래. 내가 그렇게 창피해하던 엄마가 강남 일대 건물주야. 정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시장에서 두부 파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어?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냐고 했지? 도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몰라야 할 게 뭐가 있어? 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야? 그때 문이 열리며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너무 오래 연락이 없어서 찾아온 거였죠. 여보, 어떻게 됐어요? 민지가 들어오다가 정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왜 여기에? 민지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며느리야. 정분이 차갑게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앉아. 민지는 영문을 몰라하며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들어오시면 여기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정분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여기는 내 회사야. 내 건물이고.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두부 냄새가 싫다더니 그 입에서 와인 향은 참 달았겠구나. 정분의 차가운 말에 민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 그게 무슨 두부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지? 거짓말하는 것도 참 자연스럽더라. 정분이 서류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두부 전문점에서 카드 긁은 거 여기 다 나와 있어. 민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향수 뿌리면서 한 말도 다 들었어. 정분이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집에서 민지가 한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죠. 이제 살겠네요. 여보, 이제 우리만의 집이에요. 녹음된 민지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어머니, 제발. 도연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몰라야 할 게 뭐야? 정분이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누구든 상관없이 사랑하고 존경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 내가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정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했어? 돈도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집에서 내쫓았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이 바닥에 엎드리며 빌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서 뭐해? 내 진심은 이미 다 봤어. 정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너도 들어. 정분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두부 냄새 나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밉더니 이제는 어때? 민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너희 둘이 어떻게 살지는 너희가 알아서 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둘게. 정분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 재산에는 손끝 하나 대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도연과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로부터 한 달 후 도연과 민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사장은 약속대로 도연을 해고했습니다. 건물주 설득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주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 내에서 큰 웃음거리가 되었거든요. 도연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지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며칠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모르겠어. 다 틀렸어. 도연이 풀이 죽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한테 다시 빌어보자. 진심으로 사과하면. 이미 늦었어. 엄마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도연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민지는 친정아버지 김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 바보야. 시어머니가 그런 큰 건물주인 줄 알고도 함부로 대했냐? 김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잖아요. 그게 문제야.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김 회장은 딸을 타박했지만 결국 작은 회사 하나를 소개해줬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대우는 전혀 받을 수 없었죠. 연봉이 반으로 줄었어.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참아. 민지도 예전 같은 여유는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거든요. 한편 정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상무 변호사와 만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웠죠. 정분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상무가 물었습니다. 시장 사람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려고 해요. 정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을 도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고인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부는 시장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두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달랐죠. 정부나 그래도 아들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지 그래.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진심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야 하는 거야. 정분이 두부를 자르며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내가 가난할 때 날 부끄러워했어. 그게 진심이야.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라고 해서 잘못한 걸 덮어줄 수는 없어.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몇 달 후 정분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수백 명의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 노인이 정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뭐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정분은 환하게 웃으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이때의 정분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급식소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이었죠. 엄마.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정부는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뭐하러 왔어?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해?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분이 드디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내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분 말이 맞았거든요. 도연아, 내가 정말 변했다면 돈 없는 엄마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해. 정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정부는 여전히 시장에서 두부를 팔며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나 후회 안 해? 그 큰 재산 다 기부하고
영희가 물었습니다. 전혀. 이게 진짜 행복이야. 정분이 햇살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남편도 이걸 원했을 거야.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했을 거야. 정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알겠죠?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켜내는 거라는 걸. 그날도 정분의 급식소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두부 냄새가 아니라 사랑의 냄새가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정부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정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정분 할머니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라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